안녕하세요. 자, 우리 교회 건축 앞두고 오늘 한 10가지 항목으로 작은 교회 있죠. 500평 이하, 200평, 300평, 400평 이런 소규모 교회의 설계의 핵심적인 포인트, 기법, 작은 교회에서는 건축을 할 때 어떤 걸 가장 주안점으로 둬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설계는 어떠한 핵심적인 계획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오히려 작은 교회가 큰 교회 설계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작은 공간을 여러 개 용도로 나누어 쓸 수 있어야 되고 복합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전략적이어야 되고 더 아이디어가 많아야 되거든요. 오늘 그 항목을 한 10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500평 이하 소규모 교회에서 어떠한 면들을 우리가 착안하고 또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첫 번째 단계인데요. 자, 그림에서 보면 이거는 뭐냐면은 주차장 배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작은 교회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건축 허가를 뜯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어디에 두고 몇 대를 둬야 건축 허가를 낼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작은 교회라고 정의할 때 우리가 평을 500평 이하다, 300평 이하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지만 사실은 대지 면적이 작은 대지의 경우 보통 보면 200평 이하 대지, 120평, 150평, 180평 그런 작은 대지에서 건축을 할 경우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50평 대지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자주식 주차장을 두기가 어려워요. 이 자주식 주차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주차의 기준은 주차 한 대 길이가 2.5m에 5m예요. 주차 한 대 크기가. 근데 이 한 대를 주차하기 위해서는 앞에 6m 통로가 필요해요. 그러면 결국 11m의 공간이 있어야 주차 한 대 배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20평 부지에서는 이 주차하고 나면은 이제 뭐 없죠, 건물이. 그러다 보니까 대안이 뭐냐면은 기계식 주차장으로 법적 대수를 확보하는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법적 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은 대지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 기계식 주차장이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피로티 주차장이라는 것이 이제 나왔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120평, 100평 미만의 대지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을 두거나 연접 배치라는 게 있어요. 주차와 주차를 띄지 않고 대는 거. 그러니까 주차 한 대 대고 바로 붙여서 주차 한 대를 대는 거. 요거는 소규모 주차장법에서는 인정을 해주는데 8대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이 8대가 넘어가서 9대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연접 배치가 안 돼요. 주차를 하고 6m 통로를 두고 또 주차를 두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8대라고 하면은 이제 주차장이 적어지겠죠. 이렇게 포개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8대는 800제곱미터까지 질 수 있다는 거예요. 800제곱미터는 뭐 한 240, 50평. 그 정도까지는 8대 소규모 주차로 해서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8대만 돼가지고는 우리 교회는 한 400평을 져야 됩니다. 8대 가지고 못 짓잖아요. 그래서 기계식을 넣는 거예요. 기계식은 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포개어서 이렇게 한 층, 두 층 이렇게 포개어서 주차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연면적을 땅은 적은데 연면적은 그래도 어느 정도를 줘야 우리가 교회가 운영이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기계식 주차장을 고려해야 되고 조금 연면적이 조금 뭐 한 300평, 200평 정도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연접 배치. 그거보다 조금 더 커야 된다라면 예를 들어 땅이 한 200평 정도 된다라면 피로티 주차장.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교회가 필요한 법적 기준은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배치가 소규모 교회 건축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4가지 케이스의 장단점하고 주의할 점, 고려할 장을 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보면은 피로티 주차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피로티 주차장은 뭐냐면은 기둥만 있고 벽이 없어요. 근데 위에는 2층이 되니까 지붕 슬라브는 있어요. 근데 옆이 뻥 뚫혀져 있거든요. 이걸 피로티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건축법에서는 피로티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은 건물 전체 외벽의 2분의 1 이상이 오픈되어 있을 때 2분의 1 이상이 뻥 뚫혀 있을 때에는 피로티 주차장으로서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피로티 주차장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 좋은 점이 뭐냐, 건축에서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것은 바닥 면적에 산입이 안 돼요. 연면적에서도 빠지고 용적률에서도 빠져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죠. 이렇게 줘도 바닥 면적 산입이 안 되니까 연면적을 다 찾아 먹을 수가 있고 법적으로. 또 피로티 주차장은 주택으로 질 경우에는 층수에도 안 들어가요. 근데 교회는 층수에는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고 피로티 주차장은 대신에 그와 같은 장점을 준 대신에 요즘 불이 많이 나요. 이게 화재 난 걸 보면 피로티에서 화재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피난법이 많이 강화되어 있어요. 피로티 주차장 어떻게 강화가 되어 있냐면은 불이 났을 때 불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2층으로. 그 제천의 그 화재 사건도 보면 피로티 주차장에서 난 거거든요. 그래서 피로티 주차장에 면한 계구부, 문이나 창문은 전부 방화문, 방화창으로 해야 돼요. 과거에는 이게 없었어요. 불이 나면 문이 타가지고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연기에 질식이 돼서 사망을 하는 거예요. 불에 타 죽는 게 아닙니다. 화재가 나면.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이 돼요. 이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느냐? 계구부를 통해서 올라가요. 문이나 창문을 통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층에 면한 그런 창문은 전부 방화구에 단열, 방화창 이걸 두게 돼 있어요. 거기 법이 바뀐 거고, 두 번째 피로티에서 법이 바뀐 건 뭐냐면은 다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주차 통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차하다가 안전사고가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행정관청에서. 그래서 피로티 주차장의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와 주차 통로를 분리해서 허가를 내줘요. 옛날보다는 조금 이제 안전에 대해서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을 분리해야 피로티 주차장이 허가가 나요.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경우에는 이 피로티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서 교회로 쓸 경우에는 평일날에는 피로티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죠. 그냥 텅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로티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소그룹실, 중고등부 아이들의 탁구장, 무슨 지역 사회 주민들의 아자회장 이런 걸로 쓸 수 있게 복합 용도 기능이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도 기능이 부여돼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정의 조명을 좀 그럴듯하게 해야 되고, 천정을 막 보기 흉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좀 미관상 이렇게 깨끗한 스팬드럴 그 재료 같은 걸로 딱 막아주고 조명을 좀 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동식 칸막이를 이렇게 딱 막으면은 주차장 안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가변식 칸막이 같은 거, 홀딩 도어 같은 거를 설치할 수 있으면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비가 오거나 여름이나 이럴 땐 홀딩 도어를 딱 막으면은 주차장이지만 내부 공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쓰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특히 소규모 교회에서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지하 기계식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위에서 1층에서 주차 리프트로 주차가 딱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식으로 밑으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기계식 주차 들어가는 앞에 턴테이블을 둬야 돼요. 왜냐면 차가 앞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뒤로 나와 가지고 거기서 한 바퀴 터닝을 해서 지상에서는 도로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턴테이블이라 그러는데 그런 턴테이블을 둬야 됩니다. 기계식 주차장으로 할 경우에는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지하 주차 고를 높이면 차가 이렇게 층층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 그 안에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퍼즐식으로 이렇게 돌아서 자기 넘버를 딱 누르면 그 넘버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돌면서 나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고려하는데, 이런 방법을 할 때는 소음이 좀 나고 또 이런 이제 안전에 대한 거, 환기에 대한 거, 그런 거는 이제 고려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상 기계식 주차장. 요거는 이제 지상으로 두는 겁니다. 지상으로. 그러니까 1층에 고를 좀 높여가지고 지상으로 2단이나 3단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는 교육공간이나 식당이나 이런 걸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하 자주식 주차장. 요거는 땅이 조금 클 때, 한 180에서 200평 정도 되는 땅일 경우에는 램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왼쪽에 있는 이렇게 된 통로가 경사로라 그래서 램프예요. 그러니까 1층에서 도로에서 들어와서 위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지하에 주차를 하는데, 이거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고 내려오죠. 그래서 이것을 자주식이라 그래요. 주차장을 구분할 때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것과 자주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자주식 램프의 길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17% 구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차를 타고 내려올 때 차로가 급하면 위험하잖아요. 또 여성분들 급하죠? 급하게 해놓으면. 그래서 이게 주차장법에서는 법으로 규정을 해놓습니다. 17% 구배 이하로 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7% 구배로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 층고가 3.5m 정도로 보통 하는데, 3.5m 층고의 주차장을 1층에서 내려가려면은 램프 길이가 21m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램프 길이로 많이 깎아먹죠. 격적으로. 그리고 램프 폭은 최소 폭이 3.5m 이상을 둬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야 되는데, 제가 상담을 하거나 설계를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아니 램프가 왜 이렇게 기냐고, 그냥 짧게 해서 내려가야 주차를 많이 되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하면 주차 다 깎아먹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그게 이제 법적인 기준 때문에. 그래서 실제 자주식 주차장을 했을 때 램프 빠지죠, 엘리베이터, 기계실, 뭐 계단실 빠지죠 하고 나면은 절대 못 돼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을 내보면 우리가 본당은 평당 한 3명에서 4명 앉거든요. 근데 그럼 주차장에서는 평당 몇 대 되느냐, 이걸 이제 계속 질문을 해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죠. 아, 우리가 건물이 한 200평인데 몇 대 되냐, 지하 200평으로 주차장 팔려고 하는데 몇 대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평당 주차는 7.6에서 8평 정도 들어가요. 한 대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 한 대가 2.5에 6m란 말이에요. 2.5에 6m. 그러면은 약 한 5.5평이에요. 그 주차 한 대가. 2.5에 6m라면 한 4평 들어가요. 4평. 2.5에 6m 하면은 약 한 13제곱미터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3에서 14제곱미터 되는데, 그 앞에 통로가 있잖아요. 그 통로가 6m 통로가 있잖아요. 그럼 11m 곱하기 2.5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다가 그것만 들어가요. 기계실, 램프, 엘리베이터, 계단실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6에서 8평당 한 대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오늘 강의 들으시면 지하 평당 8평당 한 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200평 나누기 8평 하면 그게 주차 대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규모 교회 건축을 할 때 주차장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냐, 그리고 장단점 이런 거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교회 경험상 제안을 한다면 POT 주차장이 가장 좋고 합리적이고 건축비나 여러 면에서 경제적이에요.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2강으로 비전과 진보의 이름, 야긴 건축. 1994년 이후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설계, 감리해온 야긴 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 쌓아온 25년여의 노하우와 설계 철학으로 최고의 명작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설계에서 완공까지 교회 건축의 믿음직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야긴 건축과 함께 하십시오.